뛰어난 통찰력과 감각을 지닌 시장 프로들, 목요일장 어디를 봤을까요? 두 분과 함께 프로의 시선 이어가 보겠습니다.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낙폭을 줄여가는 시장 분위기 이어집니다. 프로의 시선이 머문 첫 번째 섹터 어딜까요?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눠볼 부분 CBDC,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꾸준히 한국은행에서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여기에다가 연초에는 전담 조직을 확대하겠다는 소식까지 있었죠. 여기에다가 발행 법안을 통과시킨다라는 내용까지 전해지면서 탄력받고 있습니다. 뉴스에 가져오신 거죠. 우리 정 팀장님이 이쪽을 보셨어요. 사실 네. 오늘장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빠졌지만 또 선방하는 분위기잖아요. 여기서 네. 어디를 보실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네. 이쪽을 보신 이유가 궁금해요. 제가 가져온 이유를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좀 민망하네요. 재료에서 네. 보셨어요? 오늘 아침까지는 상당히 강했었거든요. 강했다가 이제 힘이 좀 많이 빠져버린 상황인데. 윗골이 달렸죠. 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어떤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2차 전지에서 오늘 반도체 쪽 되게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주도주가 이제 바뀌나라는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그리고 네네. 저는 이제 STO 2탄이라고 봅니다. 디지털 화폐. STO 좋게 보셨었죠. STO 2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투자 상품이 됐던 화폐가 됐던 이런 네. 것들은 디지털화가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좀 봐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금융당국이 일을 되게 빨리빨리 추진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일단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CBDC 추진 의지를 이번에 뭐 보도를 보니까 한국은행 총재께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이 좀 보였었고, 그리고 민주당이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그 민주당 의원 16명이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안을 또 발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꼭 디지털 화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디지털 관련된 어떤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반들을 만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얘기가 잠시 새긴 하지만 STO 같은 경우도 디지털 가상자산법이 빨리 이제 또 법률안이 상정이 될 가능성이, 법률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또 봐지네요. 네. 그러니까 법안 탄력 받으면서 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게 되면 우리가 매력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만드는 디지털 네네. 화폐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STO는 토큰 증권, 여기에 네.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위험성이 적을 거다라는 네네. 측면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네. CBDC는 비트코인이랑 전혀 다르게 보시는지 이 개념 네. 자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디지털 화폐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돼요. 화폐 디지털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전이라든지 그리고 종이 지폐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온라인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디지털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온라인이라든지 그리고 모바일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네. 이렇게 만드는 거라 보시면 될 것 네네.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 특별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를 우리가 10,000원을 가지고 11,000원을 거래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상품이라기보다는 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화폐 디지털화, 저는 이렇게 보시면 된다 봐요. 화폐 디지털화. 그러면 SVB,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네네. 이 사태가 커지게 되면서 비트코인이 네. 달러의 대체 자산으로 관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CBDC인 네. 화폐 디지털화, 이 흐름도 탄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이랑 CBDC랑 뭐가 다른 건지도 사실 저는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를 하고 있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게 어찌됐든 거래가 있다 보니까 매수가가 생기고 매도가가 생기잖아요. 가격의 변동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호가가 보니까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어떤 우리가 이게는 실물 거래 이런 거래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상화폐 가치를 그러니까 지폐에다가 이거를 뭐라 그러죠? 이거를 연동? 연동시켰다 보면 되죠. 네. 감사합니다. 그거 봤어요, 과장님도. 연동시키는 거 보시는데,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그러니까 1달러 이렇게 연동시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개념인 거고, CBDC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민간 가상화폐와는 별개로 정부에서 발행하는 화폐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인증된 화폐를 디지털화를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폐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디지털화. 그러니까 우리가 실무자산 같은 게도 조각 투자를 하는 것들도 STO를 통해서 그 디지털화 되는 것처럼 네. 화폐도 디지털화. 저는 이렇게 보시면 된다 봐요. 그럼 이렇게 잠재적인 리스크가 계속 네. 부각될 때 코인이 주목받는 것처럼 네네. CBDC의 어떤 트렌드도 더 주목받을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여기에선 연결고리가 그렇게 강하진 않나요? 저는 이거는 선한 목적으로 보기 좀 힘들다라고 봐요. 왜 굳이, 물론
전반적으로 어떤 디지털 흐름이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게 예. 갈 수밖에 없는 어떤 트렌드라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에서 이 비트코인이 위협이 돼서 가상화폐를 만들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보게 되면은 현금 영수증 이거를 왜 정부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할까요? 돈이 어디로 간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어디로 간지를 봐야지 정부에서 세금을 매주 세수가 확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뭐 저 같은 삼성페이를 예를 들게 되면은 삼성페이도 신용 대 신용의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돈의 어떤 흐름을 추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좀 제가 저렴한 표현 한 번만 쓰면은 현금 박치기를 하게 되면 추적이 안 돼요.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이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어디 가면 현금하면 몇 번 깎아준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현금을 좀 추적하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화폐 디지털을 한다라고 봅니다. 화폐 디지털화가 되게 되면은 이게 어쨌든 전자기기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충분히 돈의 흐름이 파악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지하경제 양성화. 5만 원권이 회수가 안 된대요. 네. 저도 은행 그 명절 때 이렇게 부모님한테 돈 드리려고 이렇게 명절 가면 이렇게 용돈 드리고 저는 제사 지내가지고 그렇게 보태 쓰라고 좀 돈 드리고 하거든요. 유교 보이시군요. 예. 유교 보이는 아니고 저도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 하시면 또 아버지가 화내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드리는데 그때가 은행 가게 되면은 뽑으려고 가끔씩 해도. 명절 때는 5만 원권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예. 이게 회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디지털화해서 추적이 가능하다면은 네. 이게 회수가 안 될까요? 당연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찌 보면은 이게 결국에는 세수 확보적인 측면들, 그러니까 현금의 추적, 그러니까 지하경제의 양성화, 이거를 음지에 있던 지하경제를 양지로 드러내서 네. 이것들을 다 추적을 하고 유통화량을 좀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는 정부에 반하는 탈중앙화 화폐입니다. 만약에 한국은행에서 원화, 미국에서 달러가 기술통화 지위를 가져가야 되는데 가상화폐가 이게 현금으로 통용이 된다? 그럼 기축통화가 흔들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과연 정부에서 허용을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정부주의 어떤 중앙화폐 어떤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이런 가상화폐에 나오다 보니까 그 견제하기 위한 어떤 도구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걸 장담하면 안 되지만은 비트코인이 이 중앙화폐를 대체한 네. 일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될 거다라는 이 트렌드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기축통화 이야기를 하셨는데 CBDC 사업이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중국 중심으로도 굉장히 좀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였잖아요. 각국에서 이런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사업을 좀 탄력에 붙게 되면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가 흔들리나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동감하세요? 이거는 사실 중국이 예전부터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쵸. 워낙 네네. 이제 기축통화의 지위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화폐 디지털화로 하게 됐을 때 이 중국의 위안화가 더욱더 많은 부분 먼저 사용이 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용량이 많다는 것이 결국은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이 기축통화를 뺏어온다. 이런 부분에서 중국이 조금 더 많은 부분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과연 이 달러 관련돼서 기축통화에 대한 부분에 이 이점을 미국이 포기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저는 좀 쉽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이제 비트코인 얘기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비트코인 관련돼서도 어느 정도 이제 이 화폐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네.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네, 네. 그렇지만 결국은 그건 역시나 규제 안쪽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있잖아요. 결국 그것은 중앙은행들이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이 가능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미국 역시나 중앙은행에서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과연 달러의 지위가 이 한 부분만 놓고 봤을 때 변경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아직까지는 힘들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개별적으로 봤을 때 그 한창 한국은행 쪽에서 모의 실험도 했었잖아요. 이 CBDC와 관련해서 그때 이제 같이 사업자로 이제 뽑힌 쪽이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페이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재료는 지금 현재 관련해서는 전혀 연동된 흐름이 아닌 건가요?
저는 전혀 연동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카카오페이나 아니면은 네이버나 그리고 카카오 모두 다 시가총액도 워낙 큰 종목들이고 네. CBDC 관련돼서 그렇게 이슈화가 사실 요즘 계속된 거는 아니었었잖아요. 워낙 가상화폐 관련돼서도 뭐 FTX가 파산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좀 생기게 되고 아직까지는 시범적으로 모의 실험 단계에서 정말 이것이 가능한 건지 이거를 검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 반응을 하게 되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카카오라든지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은 훨씬 더 제한적일 네.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게 될 거고요. 매출 비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 하더라도 더더욱. 뭐 더더욱 이제 예. 고려해볼 가치는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방금 송 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속적으로 시장의 관심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업데이트된 게 한국은행이 발행할 수 있도록 CBDC를 발행할 수 있도록 법안이 통과된다. 그러면 지속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오늘도 키오스크 관련한 정보도 다 윗골이 달렸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오랜만에 부각이 됐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게 되면 로지스 같은 경우도 그동안 추세적으로 어쨌든 하락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네. 일단 산다라기보다는 팔고 싶다는 그 심리가 더 많이 작용이 올라올 될 때 수 팔아야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중국 얘기가 잠시 나와서 언급인데 지금 네. 중국의 CBDC가 그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잘 보세요. 이 CBDC를 가지고 우리가 비트코인처럼 거래소에서 그러니까 중국 CBDC를 위안화 CBDC를 비트코인처럼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매 거래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품을 구매할 때 이거를 화폐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쪽만 보더라도 지금 CBDC가 우리나라도 나오게 되면은 비트코인처럼 거래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실물 화폐를 대체를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서대 제가 계속해서 화폐 디지털화 그렇게 말씀드린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어떤 트렌드를 바꿔나갈 것을 네네. 감안해서 잡아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어떤 종목이 매력적이라는 건가요? 일단 항상 대장 역할을 로지스라는 종목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지스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종목이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느냐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지금 작년 9월 달부터 보게 되면 이게 3,000원대, 4,000원대 가격대에서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추세가 한 번에 이렇게 V자형으로 돌아서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좀 천천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 STO 같은 경우도 네. 아시겠지만 연체 부각이 됐었다가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아마 이 CBDC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작을 알리는 반짝 반등이 나왔다가 네. 이전처럼 추세적 하락은 아니고요. 좀 바닥을 다진 모습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을 두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텀 갖고 어느 네네. 정도까지 보십니까? 네, 일단 뭐 로지스 같은 경우에 저 개인적으로 만약 이 종목을 매매를 하게 된다라면은 네. 일단은 요거 같은 게 한 6,000원 정도? 일단 먼저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6,000원 정도 먼저 보셔도 될 것 같고 요 가격이 돌파를 하게 되면은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뭐 네. 굳이 한번 잡아보게 된다라면은 한 뭐 4,000원대 정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조금은 여유를 갖고 접근하는 전략 로지시스 키오스크 관련주의 대장이죠. 6,000원까지 보고 이 가격을 넘어설 경우에는 2차 가격대도 열립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4,000원 손절 라인 제시됐습니다. 첫 번째 프로의 시선이 머문 섹터 저희 CBDC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시장 프로들은 어디를 봤을까요? 그 시선이 머문 두 번째 섹터는 바로 AI입니다. 수요는 여전하다.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그 모멘텀에 대해서 좀 더 좁혀보겠습니다. 사실 동반 상승이라고 보면 로봇이랑 또 연동이 되어 있잖아요. 로봇은 강한데 AI주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대장을 제외하고는 아주 강렬한 상승은 아닌데 라는 생각도 들어서 송 과장님 이쪽이 매력적으로 좀 보인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에코프로 그리고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다 보여준 게 아닌가라고 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수급이라는 것이 예. 한정된 섹터, 한정된 종목으로 향해서 계속적으로 더욱더 몰리고 있고 네. 이러한 현상은 사실상 미국에서도 빅테크 위주로에 대한 수급의 쏠림이 잘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런 부분이 보이게 되는데 시장 상황에 워낙 불확실성이 높고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확정적인 종목 그리고 얼마만큼이나 세게 수급이 몰리는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더욱더 많은 부분 모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 같은 경우에도 사실 로봇 그리고 2차 전지와 함께 3대 사실 테마이자 섹터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내일의 레인보우틱스가
AI 쪽에서도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서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주 이제 이 GDC 2023이라는 게임 개발자 회의가 있게 돼요. 네. 거기서도 보게 되면은 이제 AI와 이제 접목을 시킨 게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글로벌 회사하고 국내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발표에 대한 예정에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요 근래 또 하나의 이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뉴스에 반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수급이 집중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었거든요. 그 두 가지를 봤을 때 AI가 충분히 이러한 이슈와 그리고 수급 쏠림을 뭐 자양분 삼아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러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진짜 상한가 가겠는데요.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누구일까를 찾는 이런 움직임 속에 하나 찾으면 수급 쏠림이 아주 강렬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 바토는 AI에게 잠재력이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성장주의 움직임에서 봤을 때 지금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물론 나스닥이 간밤에 선방을 하길래 그럼 성장주는 견고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크레디트 스위스와 관련해서 실리콘밸리 은행, 크레디트 스위스 그 다음 타자가 얼마든지 한 개 기업에서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성장주는 자유로울 수 있나요? 물론 없죠. 물론 없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슈 때문에 너무나 이 포기하기에는 상승률이라는 수익률이 너무 매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을 이용한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버이앤홀드의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좀 장기 투자를 이제 지향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AI 섹터는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은 만큼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방도 열려 있고 하방도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 아무래도 그쵸. 이제 뭐 이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은 많이 올라간 섹터에서 또 무너질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생길 있죠. 테니까 네, 네. 아직까지는 국내 시장이 어느 정도 견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수급에 대한 회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언제까지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픈 AI가 어제 챗 GPT 4.0 네. 발표했어요. 정 팀장님 보셨죠? 저는 이제 유료라서 아직 안 해봤는데 거의 뭐 인간과 동일한 수준 이렇게 이야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어제 코난 테크놀로지가 이렇게까지 움직임이 안 나왔고 이틀째 음봉을 맞다가 오늘 튀어오르거든요. 사실 연동해서 많이 봤던 종목이잖아요. 오늘의 강세는 챗 GPT발 내용을 하루 늦게 반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호재가 있는 겁니까? 저는 오늘 로봇주에서 제한시켜 보게 되면 다른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다른 있다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삼성하고 현대 쪽에서 이제 대규모 투자 발표 소식이 네. 나와서 로봇 관련주가 저는 강세를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테마 쪽을 보게 되면 뭐 네. AI 쪽 해가지고 이렇게 상위 내역이 있는데 여기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코난 테크놀로지, 뭐 엠노 그리고 휘림로브 로보틱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챗 GPT보다는 그래서 삼성과 현대 투자 소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아실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죄송합니다.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4.8% 정도 추가 인수를 한다, 추가 매수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도 또 영향을 미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상한가 육박하는 모습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도 2025년까지 63조를 투자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전동화하고 친환경 쪽에서 16조가량을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근데 전동화는 뭐냐면은 스마트 팩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 로봇과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로봇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로보틱스라든지 미래 항공 모빌리티, AI, 뭐 자율주행 이쪽으로서도 8조 정도, 그러니까 9조 정도 투자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의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 투자,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로봇 중심으로 한 AI가 관련돼서 대규모의 어떤 투자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소식이 나오는 것들은 또 정부에서 첨단 산업 육상 얘기가 나왔잖아요. 거기에 어떤 화답이라고 좀 봐지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소식들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해서 로봇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것 같다. 라고 제 생각입니다. 네. 코난 테크놀로지도 이런 흐름에서 네네. 누군가에겐 지분 투자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일단 로봇 관련주로 같이 엮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전동화 부분이 협동 로봇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연동으로? 그래서 네, 그런 네. 연관성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로봇과의 연동성을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이 연결고를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송 과장님 앞서서 이 GDC 2023 이야기 하셨잖아요. AI와 게임.
접목해서 봤을 때 우리가 뭔가 스토리텔링을 아주 상상력을 날개를 펼쳐서 신기술을 기대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그려봐야 돼요. 여기에서 뭔가 기대할 만한 모멘텀 확실히 있을까요? 사실 이미 뉴스 관련된 내용이 나온 부분이 있어요. 뭐 사실 세계 글로벌 체크해주세요. 게임 회사 중에 네. 하나가 로블록스가 네. 되게 될 텐데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GDC에서 이번에 AI를 사실상 게임에 접목을 시키게 되면서 이거를 활용하는 것을 이번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미 뉴스 보도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그런 관련된 내용이 얼마만큼이나 잘 이제 진행이 될 건지 얼마나 이런 매력적인 부분을 게임인지.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NC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AI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관심이 많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과연 관련돼서 어떻게 이제 자사의 게임에 이런 부분을 도입을 하게 될지 이런 부분도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그림이 안 그려져서 한번 여쭤봤어요. 또 나와서 이게 정말 화제가 될 것 같다 하면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타픽을 좀 어떻게 가져오셨어요? AI주 오늘 쉬어가는데 대장인 코난을 잡아요? 아니면 쉬는 쪽 잡아요? 아니면 게임주를 잡아요? 무조건 대장 잡는 게 맞고요. 오. 맞는데 코난 테크놀로지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오늘 가지고 온 건 가온 칩스를 가지고 왔어요. AI 반도체라고 해야 네, 되나요? AI 오. 반도체에 관련돼서 네. 이제 팹리스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사실 보게 되면은 이 삼성 디자인 솔루션 관련돼서 파트너로서 사실 등록된 업체 중에 네. 하나예요. 오늘 아까 이제 정태근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삼성에서 지분 투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업이 어디가 될까라는 부분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는 사실 가온칩스가 이러한 부분에서 충분히 이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나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전에 삼성그룹에 대한 투자에 대한 행태를 보게 되면은 반도체 섹터에서도 확실히 이 관련돼서 기술적인 해자가 있거나 꼭 필요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분 투자를 뭐 한 100억, 200억 정도는 꾸준하게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신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키우게 되는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AI 관련돼서도 칩에 대한 디자인을 맡아줄 수 있는 업체라든지 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지분 투자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볼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온칩스가 충분히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AI에 대한 모멘텀도 가져갈 수가 있게 될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투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게 될 거니까 뭐 복합 모멘텀이 충분히 작용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는 거는 요즘 주가가 한번 수급이 쏠리게 되면 많은 부분 올라가기 때문에 네. 저는 생각보다 더욱더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36,000원 제시를 좀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조금 짧게 잡아서 24,8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 24,800원. 최근에 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이 가격대를 지지하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36,000원 목표가로 가온칩스 타픽에 대한 전략 들어봤습니다. AI 반도체 쪽으로 설계 능력 있는 쪽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프로의 시선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정태근 팀장, 송태현 과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